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넨초이스 AI 공부방. 이번 기수, 구기차입니다. 구기. 구기자가 아니고, 구기. 구기 3주차고요. 오늘은 홀수 주간이라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카톡방에 미리 수업 예고 드린 대로 오늘 3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목은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마케팅에 AI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그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는 게 본질에 가 보면 결국은 내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이거를 예 팔려고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보통 마케팅 행동이라고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판다는 거는 내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이게 이제 그거를 물건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사줄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은 고객,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직접 만나 가지고 인사 나누고 서로 사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떤 친분을 쌓고 믿음을 쌓고 그러게 가지고 '아,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면, 저 사람이 취급하는 아이템이라면 무조건 믿을 만해.'라는 그 신뢰가 이제 주어지는 게 어떻든 이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인간사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점점 이렇게 온라인 기술과 온라인 도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직접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이라는 어떤 매개체, 그게 채널일 수도 있고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쇼핑몰일 수도 있고, 이게 온라인 매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제 그런 기회와 그 공간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확장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쇼핑몰조차도 거의 인제 온라인 쇼핑몰이 주류가 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코로나 3 년을 거치면서 전 국민 줌 뭐죠? 생활화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줌을 못 쓰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예. 특히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던 이제 그런 문화조차도 거의 사라졌고요. 또 인제는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 얘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정도에 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인강도 요즘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인터넷 강의를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들면 그 받는 분들이 자기 시간 날 때 와 가지고 듣는, 그냥 일방적에서 한쪽으로 쏘는 그런 인터넷 강의조차도 요새는 별로 그닥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냥 라이브로 하는 어떤 그런 강좌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설령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나누고 뭐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리얼 타임으로 실제로 강의하는 걸 온라인으로 들으려고 하지, 굳이 인터넷 강의를 일방적으로 녹화해 놓은 버전을 뭐죠? 내가 수업 따라가서 하는 그런 식의 강의는 그닥 땡기지가 않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까지 지금 와 버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마케팅 변화의 문화 속에서 이 AI가 이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마케팅 형태나 우리가 고객을 대하게 되는 통로나 방식이 어떻게 함께 바뀔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딱 교재를 뭐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항상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습을 통해서 그냥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쓰네. 아, 이분은 이렇게 쓰네.'라는 거를 그냥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AI를 마케팅과 고객 관리에 쓰는구나.'라고 느낌으로 그냥 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저건 나도 그럼 베껴서 써 보고 싶다.'든가 '나도 흉내를 내서라도 따라가 보고 싶다.' 인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 시간 제가 90분 하니까요, 간략하게 교재 아까 공유해 드렸던 거 문제의식을 좀 스캔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훑어봐 드리고,
그런 그 문제의식 하에서 AI를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써먹는 그 실전에 응용하는 어떤 방법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줌 채팅창에만 좀 드릴 테니까요. 혹시 좀 이렇게 그 필요한 프롬프트라든가 지시 링크 이런 거 있으면 딴 분들이 좀 우리 수업방에 좀 중계 좀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공유하고요. 화면 2를 공유하겠습니다. 아까 링크 드렸던 거 교재 보시면 국이 3주차 과정, 예, 이거죠. 이쪽으로 좀 치워놓고 가겠습니다. 확대하고요. 자,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페이지 수가 한 40페이지가 넘는데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대충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AI 시대의 마케팅은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 그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그 업무 범위, 그리고 그걸 또 실제 AI를 이용하면 어떻게 이 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쭉 좀 보여드릴 텐데 AI를 활용하면 좋은 그 실무 영역은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 기초 뭐 공개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야는 끝이 없습니다. 마케팅 일반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제품 개발, 경영, HR, 법무, 재무, 회계 지원, 뭐 직무 공통 영역, 영학습 지원, 뭐 그다음에 텍스트 추출, 데이터 판별, 데이터 분석, AI 챗봇 개발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항목만 훑어봐도 거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아닌 데가 뭐 못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이제 그 느낌은 그냥 그대로 가지시면 되고요. 그 기반에서 어 특히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쓴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때 브랜드명, 상품 제품명 혹은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만약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을 때 광고 카피라이팅을 쓰고 그걸 좀 더 이제 그 뭐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소개문, 소개 지시문 같은 것도 써내고요.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그 관련 그 고객 그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뭔가 추가적인 콘텐츠를 주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그 운영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고객들의 질문에 대해서 매뉴얼, 응답 매뉴얼 같은 걸 뭐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케팅 일반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들은요. 대부분 문서 작업입니다. 텍스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피를 쓰는 것도 그렇고 무슨 뭐 홍보 스크립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질문 답변 패큐를 쓰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문답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 텍스트를 써내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홍보 쪽으로 가면 이제 이 좀 더 이제 멀티미디어 가까운 홍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겠지만 그 기초 작업 모든 뭐 영상이고 이미지는 이제 그림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림도 결국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텍스트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의 이러이러한 목적의 요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의도조차도 결국은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결과, 성과물을 만드는 그 텍스트를 뿌려내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프롬프트, 지시문, "뭐뭐 해 줘."라고 하는 지시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인제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 AI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 AI 브라우저가 어제 그제 그 오픈 AI에서도 챗GPT 드디어 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코멧이라고 그 퍼플렉시티에서 나왔던 그 AI 브라우저가 인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늦추기가 어려우니까 경쟁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론은 웹을 검색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설령 뭐 어떤 페이지를 뭐 클릭을 해 가지고 여는 행위까지는 내가 뭐 할지 몰라도 이제 그 열린 페이지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떤 다른 탭이랑 무슨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르고 같은지는 이제 다 뭘로 된다? 다 그냥 AI가 대신해 주는 작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퍼플렉시티 사용 같은 게 일반화되면 검색 자체가 사실상 AI가 대신하는 역할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보통 검색 광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질문이 궁금해 가지고 키워드를 조합해서 키워드를 치고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기네 사이트나 자기네 어떤 그 쇼핑몰로 그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뭐 노출시켜 가지고 그걸 클릭하면 그 클릭을 끌고 와 가지고 낚아오는 고객을 낚아오던 그런 방식의 이제 마케팅은 거의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검색하는 행위를 사람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AI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국은 그 검색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낚아오는 후킹이라고 그래요. 후킹형 어떤 그 마케팅은 앞으로 점점 그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든 나랑 만나게 되는 그 고객 접점에서 생기는 그 고객들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그 나의 그 팬덤 그 단골 손님화 시키는 작업을 1대1로 거의 인제 뭐죠? 그 고객을 보통 우리가 육성한다고 그러죠. 예. 널처링이라고 그래요. 육성. 그냥 한 번 길 가다가 그 우연히 그 팔 사 주고 가는 뜨내기 손님을 잡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든 인연을 맺으면 혹은 또 인연을 의식적으로 맺게 만들면 한 번이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인제 그 끈을 키워 가지고 마지막에 원하는 결과까지 관계를 깊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제 이 커뮤니티 기반, 단골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화가 마케팅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요. 이제 그러면 그 단골을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1대1 뭐 이메일 마케팅이라든가 1대1 초개인화된 고객 관리라든가 그 각각의 개인별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맞춤형의 어떤 그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대1 초개인화, 1대1 맞춤형 마케팅 방식이 유일하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 마케팅 솔루션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세일즈포스, 어도비, 뭐 허브스팟 뭐 요런 데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의 1대1 맞춤형 마케팅 툴들을 그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사활을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인제 'AI의 그 진전에 의해서 마케팅의 큰 줄기가 바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감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시작하냐? 다 물으면 됩니다. 다 물으면 돼요. 이따가 이 물으면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뭐뭐를 하고 싶어. 뭐 고객을 발굴하고 싶어. 고객을 육성하고 싶어. 고객과의 접점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그냥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해서 그 뭘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어떤 필요가 느껴지면 그 필요한 내용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 가지고 물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마케팅과 이 CRM 부분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물어라, 물어라. 어떻게 물어라? 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어떤 행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면 돼요. 자 이거 한글로 좀 바꿔 보시면 자 보통 우리가 인제 옛날에 그 고객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크게 단계를 한 4 단계 정도로 많이 구분을 했습니다. 도달, 그다음에 행동을 유도하고 전환을 하고 여기에 인제 도달 전에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노출. 뭐 노출이고 도달이긴 한데 예전에 그 보통 마케팅은 이게 전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형태든 이게 구매를 한번 하면 여기 1차 구매를 하면 고객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식으로 인제 많이 그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든 많이 뿌려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와 가지고 구매까지만 딱 이뤄내면 그걸로 끝.
예, 요런 식의 그 어떤 그 고객 패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구매를 1차 한번 했다든가 한번 뭐 쉽게 얘기하면 작은 물건을 샀다든가 하다못해 공짜라도 우리 걸 선물을 받아갔다든가 하는 그 첫 번째 액션으로부터 그다음 재방문과 그다음 다시, 예,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쪽이 훨씬 더 지금 큰 그 마케팅의 과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1차 그 컨택에서부터 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오히려 첫 번째 인제 겨우 그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두 번째, 세 번째 방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재구매를 일으키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한테 그 홍보해 주는 로열티가 높은 홍보 옹호군으로까지 만드는 작업들, 이게 충성 고객화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작업이 오히려 인제 마케팅의 핵심 과제가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요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AI들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 인제 AI 도구들의 이 들어오는 지점들을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한다든가 광고 대상을 자동 설정한다든가 예측을 미리 분석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인화시켜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가 챗봇으로 24 시간 응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AI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들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그 행동 패턴에 맞춰서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전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마케팅과 AI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 같은 거는 조금 눈여겨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게 AI 마케팅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콘텐츠 제작부터, 예, 광고 대상에 대한 설정,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 내고 아까 맞춤형 그 소프트웨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챗봇, 예측 분석,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 응대도 예전에는 거의 텍스트 베이스로 이제 그 찔끔찔끔 답하던 방식에서 거의 다 이제 음성 챗봇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TS, 텍스트를 스피치로, 또 STT, 스피치로 들어온 걸 텍스트로 남기는, 예, 요런 STT나 TTS 같은 이제 그런 도구들을 좀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이 마케팅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마케팅을 혁신하는 방법 너무 많아서 이건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고 시간 날 때. 지금 보시면 이게 그 23 년도 6 월인가부터 나온 그 인제 그 통계인데 가장 잘 나가는 50 개의 웹 서비스하고, 예, 모바일 앱 AI 기반의, 예, 것들을 여기 안드레센 호로이치라고 하는 데서 매 연에 한 버전 한, 예, 6 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버전 5 거든요. 예, 다섯 번째 버전이니까 8월 달에. 보시면 여기 1 위부터 10 위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게 웹사이트에서 여기 유니크 먼스리 비지트라고 돼 있죠. 그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건 빼고 한 번 왔다고 치고 이게 순 방문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스리,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절대 숫자, 예, 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50 개를 갖다 뽑아 볼 때 이런 앱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눈에 띄게 매번 보게 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챗GPT, 제미나이, 그록, 예, 그리고 퍼플렉시티, 클로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금 딥시크가 이제 올 8월 달 데이터인데도 중국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동남아나 중국 영향권 안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가 거의 3 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글의 AI 스튜디오. 예. 지금 제미나이가 2 위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AI 스튜디오가 10 위에 또 들어와 있죠. 예. 이게 다 구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 버전. 구글의 개발자 버전이 지금 거의 10 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제 단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제는, 예, AI를 사람들이 개발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가 AI 스튜디오가 개발자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참 주의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게 노트북 LM 13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노 15 위까지 올라왔고요. 예. 예. QN3, 키미.
그러니까 아마 이게 중국 걸 겁니다, 이게. 예, 요 중국 것도 이만큼 좀 따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건 없나? 미드저니는 조금 이제 밀렸고요. 커서 많이 썼던 거, 감마 이게 다 뒤로 갔고요. 11랩스 이 목소리 그 보이스 생성기 쪽으로 했던 거 이거 21위 쪽에 있습니다. 마누스 이게 이제 그 약간 젠스파크와 유사한 그런 그 에이전트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 31위까지 와 있고요. 우리 거는 없나? 레오나르도. 예, 아쉽게 예전에 우리나라 친구들이 만들었던 그 논문 번역 그런 그 서비스 같은 거 거의 10위권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밀린 것 같아요. 그 뭐였지 그거? 라이너 같은 게 그나마 거의 20위권 안에서는 그렇게 명함을 내밀었었는데 지금 밀려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 쪽의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커서, 리플릿 이런 것들이 다 개발 도구들이거든요. 예,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이거 50개를 다 뭐 쓰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이것들은 잘 보시고 남들이 저렇게 쓴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쓸만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잘 좀 흐름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요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드릴게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LM 아레나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가끔 지난번에 이거 우리 민수장님이 나노바나나 처음 소개할 때 아마 지난 기수 하실 분들은 나노바나나가 이름도 정체도 밝히기 전에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지 정체도 나오기 전에 더 사람들한테 유명했던 그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요거 채팅창에다 넣어드릴게요. 교재 꺼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누가 카톡으로 좀 넘겨주시고요. 자, 요거 한번 클릭을 같이 해볼게요. 여기 LM 아레나라고 하는 사이트에 리더보드라고 하는 지금 영역까지 제가 링크를 드렸는데 원래 LM 아레나는 그 배틀하는 사이트예요. 그 요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쉽게 보면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러죠. 안 가르쳐줘요. 이게 뭐 구글의 모델인지 오픈의 모델인지 뭐 저기 그 X 모델인지 아예 안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먼저 시켜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오면 그 좋은 쪽에다 투표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가지고 이 스코어 점수를 매겨가지고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면 크게 텍스트 부분하고 지금 웹 디벨롭 그러니까 웹 앱 개발을 뜻하는 겁니다.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딩. 여기는 문서를 잘 써주는 쪽이고 얘는 코딩을 잘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오늘자 기준 현재 여기 보트 이게 투표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5만 4천 명이 넘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스코어 1451점으로 1위를 찍고 있는 게 제미나이 2.5%입니다. 그 뒤에 클로드 오퍼스 4.1, 2025 최근 0805 8월달 버전이 1447점으로 2만 명의 어떤 투표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얘네들이랑 지금 4위까지 공동 1위를 하고 있거든요. 클로드 소넷 4.5하고 GPT 4.5 프리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큰 점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뭐 몇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상막하 정도의 이제 용어 상박을 겨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동 1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그 AI는요 거의 정점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겁니다. 상향 평준화가 끝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문장을 좀 더 내 마음에 맞는 문장을 써내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걸 써도 거의 최상의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걸 하는데 클로드가 좋아요. 저는 이걸 하니까 챗GPT가 잘하더군요. 저는 이걸 하는데 제미나이가 잘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건요. 그냥 개인 취향일 뿐이지 고객들의 만족도는요.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가지고 어느 걸 쓰는 게 더 좋아요라고 질문하는 건 이제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써 보다가 제일 마음에 맞는 거 그냥 골라 잡아 쓰시면 돼요. 대신 여기 요거 코딩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언제 그동안에 코딩의 대명사는 항상 클로드였거든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드가 그 소넷부터 시작해서 오퍼스까지 이게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 가지고 개발자들, 특히 이제 그 코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클로드를 추천을 많이 하면서 썼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1 위가 GPT-5입니다. 1 위. 요거 공동 세 가지가 클로드하고 GPT-5가 공동 1 위를 지금 먹고 있죠. 그다음에 클로드가 다시 4.5 버전, 지금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중 버전인데 이게 지금 4 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미니 2.5 프로, 그다음에 딥시크도 지금 공동 4 위에 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로드한테 코딩은 다 맡기세요라고 하던 시절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GPT-5가 클로드보다도 더 성적이 낮다라는 거를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제미나이 2.5 프로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쓰는데, 요거 나는 뭐 텍스트 문서 만드는 작업이나 개발보다도 뭐 이미지를 만드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를 보세요. 요 위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 이미지, 글자를 써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여기 쭉 나오죠. 이게 뭐예요? 후이한 이미지 3.0이라는 모델이 1 위에 1 위. 특이하네. 이거 아마 중국 거 같은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텐센트 거네요. 텐센트 거 한번 나중에 써 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별로 나노 바나나에 취해 가지고 별로 눈길도 안 주던 건데, 정작 쓰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거의 나노 바나나만큼이나 좀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 3라고. 후이한 모델이네 보니까 텐센트에서 나온 거. 저도 한번 써 봐야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나노 바나나, 오늘 이제 우리 우리 민소장님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 요거 지금 공동 1 위잖아요. 그다음에 이미지 4.0 울트라 버전이라고 지금 이마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3 위를 먹고 있네요. 그다음에 시드림, 이게 틱톡에서 나온 거예요. 틱톡의 틱톡을 만들었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지금 제공하는 시드림이 3, 4위를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PT 이미지 1, 얘가 한글을 이미지에서 유일하게 구현해 줄 줄 아는 아이인데 지금 이건 7 위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중국 계열하고 그다음에 구글 계열이 치열하게 지금 1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오히려 GPT 쪽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조금 뒤로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보이시죠. 중국이 워낙 강세입니다. 이 C드림이 어떤 사람들은 나노 바나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미지 텍스트를 잘 써 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요런 것들도 테스트를 써 보시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뭐 검색 잘해 주는 아이, 서치, 그록사. 오, 그록사의 패스트 서치 기능이 상당히 점수가 나쁘지 않네요. 1 위를 먹고 있네요, 그록이. 그다음에 O3의 서치 기능하고 GPT-5의 서치 기능 요렇게 쭉 나오네요. 잘 보고 쓰세요. 그다음에 비디오 만드는 기능. 텍스트 비디오. 예. 여기 비오 3.1이 일단 소라 2를 더 앞서 있다고는 보이는데 비까미까 그 공동 1위를 먹고 있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 거.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 만드는 거. 여기도 역시 비오3하고 클링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요런 식으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것들을 잘 좀 보시면 아하, 남들은 지금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도구를 쓰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발표하는 회사들이 자기 자랑으로 지금 점수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보다 잘났어요라고 얘기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배트를 붙여 가지고, 여기 보세요. 한번 해 보실래요? 뉴챗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 한번 뉴챗 눌러 보세요. 여기 배틀이라고 뜰 겁니다. 제가 링크 다시 드릴게요. 예. 여기 LM 아레나 AI의 뉴챗이라고 들어가 보면 배틀하고 뜰 텐데 여기 ask anything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뭐 그냥 글씨 뭐죠?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고 싶냐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 AI를 마케팅 활동에 AI를 도입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업무 10가지만 추려서 정리해줘 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어그리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네, 쳐드릴게요. 복사. 배틀에다가 넣고 요걸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어시스턴트 A하고 어시스턴트 B가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개의 LLM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요. 자, 이거 10가지라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얘는 약간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활동 AI 도입 효과 최고 업무 10가지 핵심 기능, 주요 ROI 뭐 이렇게까지 해서 주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를 이렇게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Left is better. 왼편이 더 좋아요 하는 분들은 요걸 누르시고요. 이차 타이. 뭐 이거나 이거나 비까 비까. 그래서 딱히 어느 게 더 잘났다고 꼭 그 한 편을 들어주긴 뭐해. 그러면 타이. 그다음에 both are bad. 이놈도 별로고 이놈도 별로야. 둘 다 실망이야. 라고 하면 요거. 그다음에 여기 right is better. 이게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 right 이쪽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투표가 아까 우리 봤던 이 리더보드에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투표한 사람 하나 늘어나고 그 사람 그 눌렀던 그 모델의 점수가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투표를 하고 나야지 얘가 무슨 모델이었고 얘가 무슨 모델이었는지 그 뒤에 알려줘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어시스턴트 A 여기 어시스턴트 B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모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재미남이 2.5 프레시 프리뷰였고 얘가 플라잉 아웃 옷 뭐야 엑토퍼스 플라잉 엑토퍼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옥토퍼스 프랑스 건가? 옥토퍼스 꽤 유명하긴 합니다.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옥토퍼스 어디 거야? 뭐 질문할 때는 항상 퍼플렉시트한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만든 거니? 음. 프랑스일 수도 있어요. 옥토퍼스 플라잉 옥토퍼스라는 이름은 특정 회사 서비스로 사용될 수가 있을 텐데 뭐에 따라 발견되지 하지만 AI 도구 브랜드명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도메인 정보를 더 알려주세요 라고만 뜨네요. 그래, 프라잉 옥토퍼스. 여기서 바로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는 얘기네. AI LLM. 있습니다. 나중에 찾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어서 그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여기 이미지를 그리는 거를 뭐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미지를 체크를 하세요. 컨티뉴 하시고 이미지를 체크를 하면 여기 이미지 여기 보면 Find the best AI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최상의 AI는 뭔지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볼까요? 하늘을 나는 뭐 용을 한 마리 그려줘. 예를 들면 이건 이미지니까 이게 그려달라고 하시고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시스턴트 A, 어시스턴트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림은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이게 나오죠. 그럼 요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을 투표를 이번에 제가 왼편을 투표해 볼게요. 한쪽을 투표를 해줘야지 여기 어느 모델이 있는지 이게 나와요. 좀 기다리면. 네. 요게 이미지 4.0 제너레이트였고 요게 이미지 제너레이트 001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나노바나나는 아니에요. 구글의 이마젠 계열입니다. 두 개 다. 그래서 요건 그 뒤에 그 마이너 버전만 다르고 실제로는 지금 거의 같은 지금 엔진이 나와서 그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해보시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저 모델에 넣었을 때 달라지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해 가지고 그거 위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LLM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인제 그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GPT를 쓰는 방법, 퍼플렉시티 쓰는 방법, 노트북 LM 쓰는 방법, 젠스파크 쓰는 방법, AI 스튜디오의 여러 가지 기능 쓰는 방법, 저거 혹은 유튜브 요약에 아주 탁월한 뭐 릴리스 같은 거 쓰는 방법 이런 거 앞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때그때 인제 가면서 공부를 추가를 할 거니까 요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그 작업의 도구들로 쓰이는 선수들이다. 정도만 지금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제 어떤 식으로 물어서 어떻게 답을 구하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얘가 제일 빨리 내주느냐, 인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 쭉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얘한테 어떤 식의 대화법을 갖는지를 오늘 쪼끔 이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예시는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니까. 여기 GPT랑 대화를 할 때 특히 인제 이번 기수에 초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세요. 그래서 그 다른 기수 때보다 쪼끔 더 좀 그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챗GPT가 기본적으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의 이 AI의 그 효시, 그 선구자 같은 친구입니다. 그 챗이라는 말은 여기 아까 좀 전에 용어 사전을 보시면 챗이라는 말은 대화, 채팅에서 나온 거고요. 이 GPT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를 새로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여기 P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됐다는 뜻이에요. T는 트랜스포머, 변환기라고 해서 사전 학습된 내용에 전제하여 이 새로운 거를 생성해 가지고 뭔가를 변환시켜 주는 아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챗 대화 기반으로 해 주는 아이. 요게 인제 이 챗GPT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뭐 대충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정도로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 표현할 때 우리가 LLM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굳이 우리식으로 그 직역을 하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 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AI 엔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 줘."라고 하면 좀 전에 그림을 그려 주는 아이, 뭐 글씨를 써 주는 아이 이런 게 있었듯이. 그래서 요런 AI 그 도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통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인제 굉장히 큰 거대한 그 언어를 학습을 시켜 가지고 얘가 조합을 하는 거의 모든 그 사람의 말을 조합을 해내는 그런 도구다라고 해서 인제 라지 랭귀지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토큰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이. 그 어휘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단어와 단어를 조합을 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의 뜻을 갖거나 조합 단위로 사용되는 그 최소 단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에서 부를 때는 그 몇 단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토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큰. 그래서 토큰이라는 얘기가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학습시켜 실제와 가장 흡사한 만약 요런 식의 인제 문장을 우리가 AI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학습 이게 하나의 명사형의 토큰이 될 수가 있고요. 시키다의 시켜 요 부분이 또 하나의 그게 뭐냐 뭐죠? 그 글자를 만들어내는 문장을 만들어냈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시키다 혹은 하여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낫글자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형태소라고 그러죠. 자음, 모음 따로따로 떼 가지고라도 이게 사전에 그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결합돼서 쓰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단어화 시켜 놓으면 그걸 우리가 한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든 AI에서 그 가격을 매길 때 사용량을 매길 때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는 토큰의 개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분절 가능한 최소 어휘 및 단어 사전이라는 의미로 이 토큰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용어적으로 알아놔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실 거거든요. 환각, 환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가 막 그 어거지로 말을 엉뚱하게 지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환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제로샷, 퓨샷 요런 표현도 가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샷이라는 게 우리가 스푼을 좀 더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거기 뭐라 그러지? 그 에스프레소 그 커피점 가 가지고 저거 뭐 "한 샷 더 해 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제를 주는 거를 보통 샷을 더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제. 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경우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씩 들어 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샷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로샷은 하나의 예제도 안 주고 그냥 설명만 해 주는 거예요. "뭐뭐뭐뭐해서 뭐뭐뭐를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원샷, 투샷, 뭐 퓨샷 요렇게 보이는 거는 그와 유사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하고 뭐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제를 두는 거를 샷을 더해 준다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쓸 때 인제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생경한 용어들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자주 쓰게 되는 그런 터미놀로지라고 그러죠. 용어 쓰는 일상 관용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뭐 많이는 몰라도 한 요렇게 한 10 가지 정도는 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T랑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인제 대화를 하면 얘가 가장 나한테 내가 찾는 말을 제대로 해 주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5 가지를 한번 딱 보세요. 어 제일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야, 인공지능이 마케팅 분야에 도와줄 수 있는 것 5 가지를 뭐뭐랑 함께 적어 줘." 예를 들면 대충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맥락, 배경, 목적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맥락을 함께 제공하라는 게, "내가 지금 요런 질문을 너한테 던지는데 이유가 이거야." 아니면 "이러이러한 거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돼.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 분야는 어디고, 그래서 지금 뭐를 타겟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배경 상황을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챗GPT랑 대화를 해 보고 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도대체 이 질문을 너한테 왜 하는지에 대한 의도와 용도,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다음 질문들은요, 거의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5 가지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라. 윤리적 문제가 되는 대화는 하지 마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물어봐라. 인제 요런 것들이 있지만 요건 사후적인 얘기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만 하나 뽑으라 그러면요, 맥락을 정확하게 제공하라, 이거 하나예요. 의도와 목적,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거의 다 알아서 지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PT랑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주제와 맥락, 뭐에 관해서 뭐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여기 배경 이야기, 목적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형식, 뭐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 줘. 뭐 몇 가지에 대해서 A4 몇 장 분량으로 뭐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적어 줘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대화를 나누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요런 방식이 있어요. act as라는 방식이 있어요. act 연기하다. 에 뭐뭐인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시작할 때 act as 너, 롤을 지정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지금부터 니는 뭐라고 생각하고 답해 줘."라고. "당신은 지금부터 뭐뭐입니다."라고 쓰면서 요 가로 안에다가
이 사람이 답을 제일 잘할 것 같은 롤,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 10년 차 디자이너입니다. 예, 마케팅 뭐 베테랑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지금부터 어디에 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제 써놓으면 실제로 대학 교수가 아니어도 마치 얘가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용어를 쓰는 수준이나 구사를 하는 이런 화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는, 예,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요. 만약 유학 뭐 어린이집 뭐 보모 어린이집 교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예, 편한 쉬운 용어들로 또 이렇게 말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 너는 뭐뭐라고 생각하고 답해 줘. 아니면 너는 뭐뭐야? 라는 식의 롤을 지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이런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가장 좋은 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이렇게 답을 쓰는 방법, 뭐뭐로 여기 너의 롤이 이거야. 너는 마케터야. 아니면 너는 저널리스트야. 너는 지금 뭐 무슨 어? 기업가야. 뭐 이런 식으로 롤을 먼저 준 다음에 그래서 뭐뭐를 하라니까 어떻게 이 세 가지 뭐뭐로서 뭐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만큼 더 디테일한 답이 잘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한 기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요 정도 하나만 외우십시오. 여기 4번, 5번에 있는 거. 어떠한 지시문을 내릴 때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라고 입력을 해주면 출력은 이렇게 해줘 라고 이게 지정을 하는 방식, 여기 형식 지정 방식,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 라고 이 지시문을 내리는 방식, 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저 정도의 양식 하나면 거의 모든 그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쓰는 방식이 한 뭐 10개 나와 있지만 다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 한 5번 형식 지정 방식, 예, 요 정도만 가장 표준꼴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기승전결하듯이, 예, 그냥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 사용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냥 대충 물어도, 예, 거의 정답들을 거의 다 외워서 답을 할 정도로 합니다. 족보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잠깐 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챗GPT한테 한번 이거 가끔씩 물어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 음성인식 하나 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 공부했었죠. 우리 그 음성 요거 말로 명령 내리는 건 다 공부하셨었죠. 이거 혹시 아직도 안 깔아놓은 분 계세요? 나 지금 크롬에 여기 음성인식기 아직 안 깔아놨어요. 말로 못해요 하는 분 계세요? 아직 안 네, 깔렸어요. 네, 아이고 죽겠네. 1, 1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진짜 넌 진짜 음 큰일 났네.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개 과정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요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세요. 제가 공개 과정 어떻게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막 제가 말을 하는 대로 얘가 지금 막 이렇게 한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조금 기다리면 여기 지금 뜨고 있는 요 문장이 여기 뭐든 물어보세요. 이 커서가 껌뻑껌뻑하는 요 위치로 띡 하고 들어올 겁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텍스트로 인식이 되면서 그냥 내가 입력하고 싶어서 커서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그 위치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하는 요거를 음성 입력,
예, 음성 인식 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까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 여러분의 업무가 워낙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소리 끄고요. 여기다가 웹스토어라고 쳐보세요. 앱스토어가 아니라 웹스토어. 예. 그럼 이렇게 크롬에 웹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이가 구글에서 띵 하고 뜰 겁니다.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자, 웹스토어의 주소는 이렇습니다. 복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오시면 중앙 상단을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 및 테마 검색이라고 중앙에 뜰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치냐면 영어로 VOICE, 보이스, 목소리, 인, 목소리 넣기라고 쳐보세요. 네, 보이스 인, 이렇게 두 개를 치면은 중앙에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확장 프로그램. 예. 얘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요 링크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잘 따라오세요. 제가 삭제하고 나서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보이스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뜨면 여기 아까 1이라고 하는 분들은 빨리 따라오세요. 예, 크롬에 추가 누르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왼편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고 버튼 한 번 더 뜨죠? 취소 앞에. 취소하시면 안 돼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 얘가 한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이크 하나가, 회색 마이크 하나가 싹 나타났다 사라질 거예요. 예,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 자, 보이스인을 설정합니다라고 셋업 화면이 나오면 1번 화면에 로그인 한 다음에 넥스트 하라고 돼 있죠? 넥스트 버튼 누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2번, choose language, 언어를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잉글리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기본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에 펼침 그 버튼 눌러가지고 화살표 눌러가지고 요 스크롤 바를 조금 내리세요. 중앙에서 조금 더 아래로 A, B, C, D, E, F, G, H, I, K 나올 때까지 K 나올 때까지 가보시면 여기 K, K, K 세 번째 있는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한국어, 남한, 요걸 클릭해서요. 요걸 클릭을 안 해주시면 내가 말할 때 막 무슨 외계어처럼 막 이렇게 글자가 깨지면서 한글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요걸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그러면 여기 allow microphone access라고 뜨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폰을 접속하는 걸 allow 허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눌러서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허용할 때 이걸 처음 허용하는 분들은요, 여기에 저처럼 마이크 사용 중 이렇게 안 뜨고 여기에 뭐 이 페이지를 열 때마다 뭐 허용, 뭐 할 땐 허용, 뭐 할 땐 허용 해가지고 허용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이 하나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맨 위에 거, 요 페이지 열 때는 언제나 옵션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그럼 여기 4번에 핀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 익스텐션을 핀으로 박으세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면서 막 무슨 조그만 여기 그 영상으로 설명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마이크를 항상 노출을 시켜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꺼내놓으란 뜻이에요. 자, 이 꺼내는 걸 어디서 하냐면 여기 내 그 브라우저 여기 얼굴 사진 앞에 보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그 마우스 들여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눈알 두 개 튀어나온 것 같은 오징어 눈알 두 개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그 조각 퍼즐 조각 아이콘이거든요. 요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그동안 내가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이 중에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있죠. 보이스인 음성을 텍스트로. 요거를 여기 지금 마우스를 좀 옆으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핀 쪽으로. 요때 이 핀을 눌러 가지고
색깔이 바뀌도록 비어있는 회색이 아니라 저렇게 X처럼 사선이 그어져 있는 핀을 콕 박은 것처럼 보이는 블루 색깔이 바뀌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없었던 아까 가려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이 그 회색 마이크가 여기 고정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놔두셔도 되고 자주 쓰는 거니까 좀 앞에 어디 주변으로 끌어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다가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넥스트 하면 끝.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색 마이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이 검색창 뒤쪽으로 주소창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음성 들어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조금만. 예,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마우스 내리시면 Where can you use voice in? 너 어디서 이 보이스 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You can now use voice in to dictate on 1000곳 이상의 사이트에서 뭐 지메일이나 챗GPT나 기타 등등 1000곳 이상의 사이트에서 이 보이스인을 쓰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요거 하나 보이스인 노트패드라고 보이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열어가지고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보이스인 노트패드 열고 여기다가 마우스 가이기 깜빡깜빡하게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 상태에서 아까 여기 맨 위쪽에 여기 회색 마이크 나오게 해놓은 거 있죠? 얘를 딱 눌러서 키세요. 빨간색으로 나오게. 띵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박스 위에 상단 박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말을 조금 멈추시고 나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어디로?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는 위치로. 중간에 말이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여기 해보세요 뒤에다가 커서를 제가 넣어볼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될 위치에다가 커서를 껌뻑껌뻑하게 해놓고 말을 하시면 거의 95% 이상 오타 없이 인식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자, 됩니까? 아까 1번이라고 했던 분 중에 음성 잘 들어가요 하시는 분 2. 오케이. 김은정 선생님 됐고요. 최미영 선생님 됐고요. 박선영 선생님 됐고요. 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요 작업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챗GPT랑 대화를 하시든 제미나이랑 대화를 하시든 타이핑을 키보드로 두드려 가지고 하는 속도보다 이 말로 해서 그냥 입으로 입력하는 속도가 최소한 3배는 빠릅니다. 해보면. 그만큼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이 빨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랑 뭔가 그 대화를 나누고 할 때는 무조건 키보드 입력 대신에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말로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로 결과도 빨리 나오고요. 또 AI를 다루는 여러분의 그 실력도 그만큼 빨리 늡니다. 안 쓸 때는 항상 끄시면 됩니다. 이거 빨간색 다시 끄면 띵 소리가 나서 꺼지면서 다시 회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입력하고 싶을 때 켰다가 말 안 할 때는 끄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의 키보드가 없는 이 AI 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다시 보면요. 교재 나와라. 예. 저쪽으로 넘어갔어. 자, 이렇게 해서 음성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뭐든 이렇게 말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잘 쓰면 된다는 말씀 드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공부하시거나 사실 뭐 공부를 하실 필요가 거의 없는 게, 우리 민 소장님 내신 책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 요거 25쪽인데 우리 교재 요거 한 페이지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이건 앞으로 그 텍스트로 명령을 내릴 때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마크다운이라는 방식의 문서 형식을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 약간 생소하게 몰랐던 그런 문서 형식 얘기가 자주 나와요. 예전에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아주 간단한 어떤 문서 체계인데, 명령어는 한 10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렇게 샵 하나, 샵 둘, 샵 셋.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줄 하나 긋는 거. 그다음에 별표 2개, 별표 1개. 그다음에 줄 3개 이상 연속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챗GPT한테 명령어를 쓸 때 뭔가 이게 구분이나 중요도를 표시할 때 명령을 주는 하나의 그 약속 기호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이 AI들이 요 명령어를 다 수용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따르고 있어요. 일종의 챗GPT를 위한 혹은 그 제미나이들을 위한 그 문법, 텍스트 강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샵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샵 하나가 제일 큰 글씨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 큰 글씨, 세 번째가 그 다음 큰 글씨. 그래서 보통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근데 이걸 6개까지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하나, 둘, 3개 정도까지 쓰면 점점 낮은 하위 그 단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점을 찍거나 하이픈을 찍는 거, 하이픈을 긋는 거, 요게 동급의 굳이 순번을 매길 수 없는 동급의 같은 중요도를 갖는 그 나열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여기 보통 이렇게 하이픈을 긋고요. 그 다음에 별 2개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단어를 이렇게 두껍게 볼드체로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볼드체. 여기 예시가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 별이 하나 있는 거는 이탈릭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사선을 긋게 하는 방법이고요. 3개 이상의 이 하이픈을 연속해서 쓰면 가로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구분하고 싶을 때 그 구분선이라고 그러죠. 그 행 하나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이 하이픈, 밑줄 3개, 그 3개 이상만 연달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샵하고 땡땡 하게 되면 인용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나서 그 뒤에 URL에 이렇게 일반 괄호를 내면 여기다 링크를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유메타랩 로고라고 하고 여기 유메타랩의 로고를 이렇게 써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클릭을 하면 요 HTTP URL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가 붙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점 느낌표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거 뜻하는 거고요. 표를 만들어서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세로선을 긋고 가로열을 긋고 여기 가까이 중간 중간에 그 뭐죠, 열별로 열을 구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세로선을 긋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건 테이블이 이런 식의 구조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게 어떤 나중에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통으로 인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이 한 줄 윗줄에다가 이렇게 왼편으로 가는 그 3개 그 뭐죠? 이걸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나요? 예. 점 그 위에 상단 인용표 3개, 2개가 아니에요. 3개. 그다음에 요 문장을 그 코드 값을 그대로 갖다 베낀 다음에 그 아랫줄에다가 다시 또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뭐죠? 코드 전체를 애가 인용을 해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그 이게 테스트에서 쓰는 기본 문장 그 기호 방식이에요. 10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거를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하냐면요. 요렇게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 여러분이 그 챗GPT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껍게 안 나오고 이렇게 별 2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강조를 하라는 뜻이구나. 볼드체로, 두꺼운 채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자,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챗GPT로 돈 버는 방법 고민하고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나중에 한번 그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돈 버는 방법들이 없진 않은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기법들에 대해서 진짜로 그 컨텐츠를 가지고 AI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고민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푸드 안 좋은 푸드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9시 30분,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자, 잘 보세요. 어떤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으면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용도, 목적을 밝히고 뭐라고 물으면 좋은지 물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할 땐 내가 어떤 자료를 너한테 주면 더 나의 의도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요. 이게 두 번만 딱딱, 예,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 보세요. 요거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 한번 넣어 보세요. 뭐냐면 야, 이거요. 내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로 너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내가 얻고 싶어. 예. 만약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너라면 가장 효과적인 프롬프트 지시문 딱 한 문장만 꼽으라면 넌 어떤 문장을 나한테 주고 싶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메타 프롬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프롬프트, 어떤 지시문을 내가 쓰면 좋아라고 묻는 프롬프트. 그걸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해볼까요? 자, 챗GPT한테 가겠습니다. GPT야 나오너라. 어디 갔니?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는지 제가. 다 지워버리고요.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너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딱 한 문장만 꼽으라면 너는 어떤 지시문을 나한테 추천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려니까요. 얘가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음. 자,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지만 보시면 예. 아주 단순식으로 하는 거지. 예. 효과적인 프롬프트. 여기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를 어, 질문형으로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음. 여기는 이제 만들어 줘라고 명령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 썼던 거에 여기 몽땅 연필을 누르시면 앞에 했던 얘기에 1번 버전 대비 2번 버전이 나와요. 예. 자, 이에 최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에게 던질 수 있는 한 문장의 질문형 프롬프트를 꼽자면 저는 이 문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요? 네가 원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너라면 어떤 접근법과 실행 단계를 제안하겠니? 라고 지금 묻겠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기 당신이라면 이런 얘기가 너라면이에요. 너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건 나고요. 사용자고요. 당신이라면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GPT야 너라면 이렇게 너라면 어떻게 제안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이유로 강력합니다.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지 의도를 묻는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용도와 의도를 밝히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나 실효성,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라는 말을 굳이 썼잖아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여기서 이제 최적의 답변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 전환, 여기 너라면 당신이라면이라는 표현이 AI에게 바로 네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 달라는 뜻의 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전에 교재를 돌아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명확할 경우와 목표가 아직 내가 뚜렷하게 뭘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이 답변이 조금 달라져요. 만약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다. 나의 목적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시형으로 나옵니다. 내 요구사항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가능한 아까 얘기죠. 창의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줘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 될지 정확한 뭐 형식이나 내용이나 분량을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어. 목표가 모호해. 그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 지금 뭐뭐를 하려고 하거든. 뭐뭐 하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겠니?" 라고 하든가 거꾸로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물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뭐를 해 줘. 뭐뭐 해." 이런 식의 지시를 하지 마시고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너라면 뭐부터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yes, no를 답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러면 다 답해 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책 쓴 거 그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던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신청들을 하세요. 혹시라도 늦게 오셔 가지고 그때 제 안내를 못 받으셨던 분들 사이트를 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요. 어디 있냐. 예. 요 사이트 하나 알려 드릴게요. How to study AI.xyz 복사 알려 드릴게요. 이미 다른 기수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이 책을 제가 거의 다 공유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제가 5월 초에 냈던 책입니다. "AI 뭘 어떻게 공부할까?" 예, 그래 가지고 이때 출간 이벤트로 만들었던 페이지인데 쭉 보시면 여기 전자책 주문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게 별표가 있는 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치셔야 됩니다.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치시고 선물 기간은 끝났어요. 선물 이거 지금 표시하셔도 선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뭐 배송 주소하고 선물 선택은 필요 없고요. 이거 동의만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요 책, 예, 요 책 지금 2만 원에 팔았던 책인데 요 전자책을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링크가 하나 날아갈 거예요. 이메일하고 문자로. 문자로는 그냥 안내만 갈 거고요. 이메일을 열어 보셔야지 그 이메일에 "여기서 다운받으세요."라고 다운로드 링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가지고 다운받으세요. 혹시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분명히 전 신청했는데 다운로드로 이메일 안 왔어요 하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신청하세요. 그때 이게 구글에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라서 그때 제가 활성화를 안 시켜 놨거든요.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를. 어제 그제 제가 수업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살려 놨으니까 이번엔 갈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요거 다운 받으시면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예, 요런 책이 다운 받고 나면 요런 책이 뜰 거예요. AI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책이 뜨는데 다 읽으실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A4로 250장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책으로 떼면 거의 5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1 장하고, 예, 서문하고 1 장하고 20장 읽으세요. 20 장. 요 20 장이 제가 마지막, 예, "이런 정도의 프롬프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라고 써 놓은 부분이 여기 20 장이에요. 이실직고 고해성사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든 못 물어볼 게 없습니다."라고 쭉 설명을 해 놓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책을, 예,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1 장, 20 장만 읽으세요.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쭉 보시면 여기 흐름을 쭉 보시면 1 장 AI가 도대체 뭘 바꿨는가. 그래서 이 챗GPT하고 생성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얘기가 1 장이고요. 그래서 "뭘 공부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예, 4 장부터 쭉 써 가지고 지금 8 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 보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인제 맛보기로 쭉 지금 써 놓은 게 2 장이 파트 2 고요. 그다음에 파트 3가 그래서 어떤 도구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데, 3 장이 아마 제일 양이 많을 거예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는 뭘 쓰고
글쓰기를 할 때는 뭘 쓰고 싶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 때는 뭘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할 때는 뭘 쓰고, 마케팅 했을 때는 어떻게 쓰고, 브랜딩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이게 3부가 제일 양이 좀 많습니다. 4부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특히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오신 분들은 이 파트 4는 좀 공부를 꼭 하세요.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지만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장하고 그다음에 이게 파트 4는 꼭 보세요. AI 공부하고 싶을 때 유튜브는 어떤 채널을 보면 좋은지, 어떤 책은 꼭 필독서로 봐야 되는지, 그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 어디 들어가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어디 가면 좋은지 이를 쭉 설명하는 되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은 파트 4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민 소장님 하는 이런 강의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디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쭉 그 책과 유튜브와 오픈방 이걸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요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도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자습을 혼자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좀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간이 허락을 안 해. 시간이. 자, 교재 어디 갔어? 다시 나와야지. 그래서 쭉 됐고요. 여기 30페이지에 익혔으면 좋을 AI 생활응용법 10가지. 앞으로 이제 요거 계속 하나씩 풀어나갈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예고는 해드렸었어요. 뭘 좀 해드릴까? 이거 이제 차례대로 가긴 갈 건데, 꼭 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써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여기 노트북 LM, 노트북 LM. 여기 보세요. 어떤 뜻을 제가 해놨냐면 영문 논문이나 대용량 문서나 유튜브 영상이나 최대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빨리 학습하고 빨리 요약하고 발표문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쓸 때 제일 좋은 도구가 이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보시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유튜브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서 1순위로 제 1번으로 지금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이 여기입니다. 조코딩이라는 채널이에요. 자, 요거 꼭 구독하십시오. 구독을 하시는데 여기 라이브를 가보시면 조코딩의 라이브를 가보시면 이 친구가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거의 한 2시간 동안 매주 AI 분야를 비롯해서 IT 분야 전반에 걸친 새 소식을 주간 단위로 라이브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보통 짧으면 여기 보시면 1시간 25분, 길면 2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게 2시간짜리를 언제 다 보냐고요. 근데 놓치면 안 돼요, 진짜로. 하도 AI 쪽에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요거 한 주만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가면 뭔 소리인지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빨라요, 지금 이쪽이. 그래서 만약 이거 6일 전에, 지난주에 한 거니까 6일 전에 한 거를 내가 놓쳤다, 리뷰를 할 틈도 없이 놓쳤다 그러시면요. 네, 그래서 칩 수요가 예, 워낙 많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요것만 해도 지금 1시간 25분이거든요.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요 링크만 따세요. 이 링크 주소만 뚝 따가지고 얘를 어디로 갖다 보내냐면 노트북 LM이라는 데를 보냅니다. 노트북 LM. 예, 이런 사이트예요.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새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소스 업로드 부분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링크 넣기, 유튜브 링크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좀 전에 다운 링크를 컨트롤 V 붙여놓고 나서 삽입 버튼만 누르면 아까 이게 1시간 25분에 걸쳤던 내용을 얘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짧게 만들어줍니다. 딱 요약 5줄 해주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동영상 개요, 오디오 오버뷰, 보고서의 브리핑 문서 요 3개를 기본으로 만드세요. 브리핑 문서. 그러면 요 내용 1시간 25분짜리를 전부 스크립트를 풀어가지고 아주 짧은 보통 길어야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 정도로 아주 짧게 전체 브리프 요약 문서를 만들어주는 게
이 보고서 중에서 이 브리핑 문서라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오버뷰하고 동영상을 만드시면 좋은데, 이 동영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마시고 여기 몽당 연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요거 못 따라오면 계시겠네. 예, 노트북 LM 링크 드릴게요. 일단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은 일단 가입부터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하실 거지만. 자, 노트북 LM 오늘 처음, 저는 노트북 LM이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요 하는 분 혹시 계시면 3번 한번 해보실래요? 채팅창에 노트북 LM 오늘 처음 들었어요. 3. 다 듣고는 계신 모양이네. 따로 3 치시는 분 안 계시네. 다행이다. 예. 자, 여기 하여튼 등록을 하셨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 민소야매도 잠깐 제안 드렸는데, 여기 동영상 개요가 요 1시간 25분이나 되는 그 오디오 유튜브를 다 듣기 힘드니 가장 짤막하게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그것도 발표문 비디오 형식으로 발표문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한 6분 30초에서 7분짜리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만들지 마시고 여기 몽당 연필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용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언어를 뭘로 할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각적 스타일을 쓸 것인가요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풍, 종이공예풍, 전통 양식풍, 레트로풍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하면 그냥 비디오를 그냥 만들면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여기 시각적 요소를 굉장히 이쁘게 잘 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수채화를 쓰시든 뭘로 쓰시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AI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특정 사용 사례에 타겟팅을 해줘 라든가, 특정 소스를 중심으로 해줘 라든가,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해 줘 라든가, 여기에 이제 내가 그냥 요약을 하거나 그냥 나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용도로 누구한테 들려줄 발표문이니까 요러이러한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해줘 라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만들라고 하면요, 딱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메, 이게 1시간 20분이나 되는 거를 이렇게 빨리 간결하게 7분짜리로 끝내준다고?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들어줘요. 그것도 내가 못 쓰겠다 그러면 그냥 누르시면 돼요. 오디오도 마찬가지. 오디오는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동영상은 한 7분 내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시간도 좀 걸려요.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2개나 들어갔어. 자, 요거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딴 것도 다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학습을 할 때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도구는 노트북 LM이니까 노트북 LM은 꼭 오늘 미리 좀 알아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쓰는 방법, 이런 거는 뭐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있을까? 제가 엊그저께 한번 요 얘기는 딴 데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해외 결제를 해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해지를 안 시키는 바람에 청구가 또 자동 갱신이 돼가지고 돈이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거 부랴부랴, 야, 나 앞으로 안 쓸 거니까 결제된 거 환불해줘 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그 메일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보냈더니, 그게 리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야, 돈이 나가버렸는데 환불해줘야 돼. 환불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이제 환불을 한 내역이 여기 나왔네. 여기 뭔가 돈이 나가면 요거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요렇게 할 때 챗GPT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영문 메일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여기 있는 마이크를 쓰면은
바로 내가 하는 말 전체가 이게 한글로 바로바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를 쓰면 줄무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면서 얘가 내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처럼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말을 직접적으로 텍스트로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체크해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뭘 좀 써보고 싶냐면, 내가 며칠 전에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해지를 안 하고 있다가 한 달이 경과돼 가지고 자동 갱신이 돼서 또 한 달치가 결제가 돼 버렸거든. 근데 나 안 쓸 거야. 이제 그 서비스 안 쓸 건데 그 환불을 받아야 되겠거든. 내가 해지를 안 시킨 거니까 내 실수이긴 하지만 미안하다고 그러고, 최대한 공손하게 그 앞으로 안 쓸 서비스니까 좀 환불해 줄 수 없냐고 그 요청하는 이메일을 하나 영문으로 써줘. 자, 이런 식으로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말이, 야, 지금 내가 어쩌제 하면서 이제 쭉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며칠 전에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 넷플릿이라는 뜻입니다. REF, REP, LIT.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밍 대신해주는 사이트예요.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해지를 안 하고 있다고 조조했죠. 이거 영문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환불해 달라고요? 그러면 리플릿 서포트 팀 여러분, 나는 이 메일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잘 발견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리뉴얼이 돼버렸는데요, 나 이거 안 쓸 거니까 환불해 주세요. 루이스 최고요, 제 이메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쫙 써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쓰는 방식은 다 이 문장을 내가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사정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실직고 고해성사. 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거든. 이렇게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공손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의 손길이 다가와 가지고 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장을 쓰실 때, 이걸 제가 단적으로 지금 이메일 영문으로 쓰는 걸 지금 보여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제안서가 됐든 계획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요청만 하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걸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써줘 라는 식으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해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그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메일을 쓰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뭐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상황이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줘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내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이제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남들이 쓰는 방법을 공개해 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GPT 그 갈 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꼭 내가 뭔가를 명령을 내리기가 아직 까리하다든가,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쓸까를 뭐죠? 보고서 베껴서 쓰고 싶다든가 할 때는 남들이 이미 해놓은 해답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쓰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도 공부할 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책 보시면 다 추천해 드린 책 중에 그 소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늘 강조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공부하세요. 여기 11개 나와 있는데 제 책 보시면 그 왜 어떤 용도로 어떤 채널을 봐야 되는지 쭉 설명해 드렸어요. 15개를. 그거를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교재 위주로 쭉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AI는 생활이다. 지금 제가 올해 연말까지 쓰려고 하는 지금 책이거든요.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절반까지 썼어요. 여기 링크 보시면
요것도 지금 그 쓰는 족족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요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My AI Life 2025라고 해가지고, 예, 허선영님 앞으로 수업에 책 쓰기 수업은 계획이 없나요? 책 쓰기 수업을 그동안에 우리 민소장님이 쭉 해오셨었는데, 민소장님한테 한번 잘 사정해 보십시오. 민소장님이 아예 책을 쓰는 프롬프트를 아예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 쓰기만을 위한 다른 강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거 벌써 오메 양이 벌써 이것만 해도 175페이지네. 지금 보시면 AI를 이건 이 책 말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책 어디 갔지? 예, 이 링크 맞나? 예, 이 책 맞아요. 요거 지금 이게 벌써 175페이지나 돼? 양이? 아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양 많아졌네. 예, 이거 어디에다 써볼까?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지금 여기 40페이지까지, 40장, 40 에피소드 40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 몇 편까지 올라가 있냐면, 수업은 끝났어요. 여기 중일 수업 여기 48까지 올라갔네. 48까지. 그래서 요 48까지만 더해서 아까 지금 40페이지 쓴 것까지 하면 거의 요것도 거의 200페이지 넘어가겠네 이미. 이게 지금 벌써 170페이지니까 요거 참고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금 제가 AI를 쓰고 있는지를 실제 제 생활 속에서 그날 적은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최 교수님은 AI를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특히 이번에 신입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책도 함께 보세요. 아까 앞에 드렸던 어떻게 공부할까 책의 1장부터 4부 파트 한 읽은 다음에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링크들은 수업 리뷰에다 좀 더 남겨드릴게요. 오케이. 자, 끝내겠습니다. 공유 중지. 혹시 그 질문거리라는 거 있으면요, 이따가 2부에 민수장님 수업 마치고 나서 끝날 때 나누기 하는 시간에 좀 더 좀 여쭤봐 주세요. 자, 좀 쉬었다 하죠. 민수장님 지금 4분인데 네, 그래도 한 10분은 쉬는 게 낫겠죠? 예, 10분 쉬어요. 예. 그러면 10시 1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분만 쉬십시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좀 잠깐 녹화는 살짝 중지해 놓고.